자, 124, 125, 8번까지가 숙제였는데 채점은 다 하셨어요? 아니요. 1번에 1번 답은 관성좌표계고요. 1번에 2번 답은 등속도 운동 또는 정지. 2번의 답은 디귿 리을. 3번의 답은 나. 4번의 디귿. 5번의 1번 기억은 중력, 니은 관성. 2번 등가 원리. 6번의 답은 기억, 디귿. 7번의 답은 A. 질량이 큰 태양 근처의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질량이 큰 태양 근처에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이다. 8번의 답은 기억. 자, 8번까지 질문 있으시면 불러보세요. 6번이요. 4번. 4번. 4번과 6번 해볼게요. 그림은 민영이가 탄 우주선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 마이너스 g의 가속도로 윗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얘는 가속도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니까 뭘 받을 거예요? 관성력을 받겠죠? 네. 관성력의 방향은 외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럼 얘는 관성력 mg를 받아요. 근데 이게 관성력 mg인지 중력 mg인지 얘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무슨 원리? 등가 원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가자. 기억. 시간이 지구 표면에서보다 느리게 간다. 여러분, 시간이 느리게 가려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얘는 빠른 속도 이런 얘기 없어요. 단지 가속도 운동하고만 있다고 나왔잖아요. 기억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니은 지구 표면에서보다 더 작은 힘으로 성격을 들 수 있다. 아니야. 관성력과 지금 중력이 크기가 똑같은 케이스니까 동일한 크기의 힘을 내야 되겠죠? 틀렸고요. 디귿 밖이 보이지 않는다는 민영이는 우주선이 가속되고 있는지 지구 표면에 정지했는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뭐라 부른다? 중력과 관성력은 동일한 힘이다. 구별할 수 없다. 등가 원리 얘기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디귿 하나만이 맞겠죠. 6번. 우주선 안에서 관측할 때 빛의 경로가 휘어지는 우주선의 운동 상태. 관성력이 있든 중력이 있든 중력에 의한 현상과 관성력에 의한 현상은 똑같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자, 기억.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우주선이 등속도 운동할 때 중력이 크면 이 큰 중력이 시 공간을 일그러뜨려서 빛이 휘어진 경로를 가게 되기 때문에 휘어진 경로로 직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맞아요. 중력이 작용하려는 공간에서 우주선이 등속도 운동하는데 중력도 없고 관성력도 없어요. 시 공간이 휘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빛이 휘어질 리가 없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우주선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관성력을 받겠죠? 네.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지면 관성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 문제도 마찬가지 등가 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9, 10, 11은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9번. 다음은 수성의 세차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세차 운동이 뭐냐면 수성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는데 요 위치가 공전 궤도의 중심 위치가 조금씩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전역학에서 정확하게 왜 바뀌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수성의 세차 운동을 설명하는 게 대표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의 특징들,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 오케이?
이 증명하는 건 개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이건 개 어려워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가자. 고전역학 이론에 의하면 수송의 궤도는 아주 조금씩 옮겨져서 수송의 공전궤도 근일점이 100년 동안 574초만큼 이동한다. 그 땡땡 두 개는 각도를 나타내는 거야. 각도. 초라고 있습니다. 이 값은 실제 관측값과 43초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태양 주위의 시공간이 굽어짐을 고려하여 수송의 세체 운동을 계산한 결과는 실제 관측값과 거의 일치하게 됐다는 거. 수송의 세체 운동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접근시키면 거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수송의 세차 운동을 설명하는데 뭐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틀린다라는 정도 끝. 내가 궤도가 옮겨간다는 건 뭐예요? 딱 측정이 됐을 때 정해진 위치를 도는 게 아니라 정해진 위치보다 우리가 생각한 위치보다 변한다고 각도가 더 벌어진다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번 갑시다. 그림은 질량이 너무 커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않는 블랙홀을 표현한 상상도이다. 블랙홀 가까이 있는 별이 구성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별의 기체는 높은 온도로 과열된다. 이 기체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종류를 쓰시려고 했는데 X선입니다. 그래서 블랙홀 주변에서는 X선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 X선이 검출이 되면 그 주변에 블랙홀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측하는 거예요. 블랙홀. 2번 블랙홀 근처로 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며 블랙홀의 어떤 경계에 도달하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 경계를 뭐라 부른다? 사건의 지평선 또는 사건의 지평면. 왜 안 하나 했어. 예상을 안 해서. 불러보든지 노래를. 저 노래 부르면 큰일 나요. 근데 왜 부르고 지랄이야? 노래방에서 100점 맞아요. 영상 찍어도 돼. 영상 보러 애들 느끼게 될 거 아니야. 아, 선생님이 헛소리 하니까 여설 날리셨구나. 노래방 가면 100점 개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불러보라고. 아니 여기서 부르기 좀 쪽팔리네. 노래방 가면 부를 수 있어요. 아니 그 얘기는 저는 집에 가면 금 송아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갖고 올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네요. 이딴 얘기랑 뭐가 다른 얘기야. 누가 너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래? 네가 잘 부른다는 걸 남들이 인지할 수 있게 조금만 하라는 얘기잖아. 됐어. 3번 블랙홀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 때 위 2번의 경계 반증을 구하시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탈출 속도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이스케이프. VE. 탈출 속도 개념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가지고 설명했었죠. 네. 그거 필요할 때 여러분 했던 게 위치 에너지가 뭐가 필요하다고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죠.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G R분의 라지움 수분의 이게 뭐라고?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식이라고. 저 마이너스는 왜 부른다 그랬죠? 중력. 무한 원점을 기준점으로 잡았어. 제일 큰 거를 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만유 인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0보다 작은 값을 가져. 그래서 마이너스. 저 무한 원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식이 깔끔해진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저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고? 요 경계면에서 있는 놈인데 얘를 쏜다고. 근데 여기서는 사건의 지평선의 반 사이즈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는 거야. 빛의 속도는 보통 뭐로 표현해? C로 표현하는 거죠. 얘의 질량 라지 M이고.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놓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무한 원점으로 가서 여기서 얘가 정지하는 속도로 간다. 그 얘기인 거야. 이게 탈출한다 그런 개념이니까.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게 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합이 역학적 에너지죠. 공기저항 마찰이 없으면 그게 보존된다. 그것식 쓰는 거라고.
2분의 1 MC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여기 기준점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0 여기 와서 서버리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도 0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 0 그래놓고 뭐에 대해서 R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R은 M은 하나 지워질 거고 R은 R분의 G 라지 M이 2분의 1 C 제곱이에요? 네. 그러면 R이 어떻게 돼요? R은 C C 제곱분의 G. R은 C 제곱분의 2 G 라지 M이 되겠죠? 네. 저게 답이라고요. 그래서 3번의 답은 요거 써달라는 얘기예요. 뭐 가지고 탈출 속도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가지고 식을 쓰는 거다.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 mgH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력가수 G가 높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화시킨 만유 인력인의 포텐셜 에너지식이 요거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서 정리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매우 작고 질량이 매우 클 때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적어가고 집어낼 수 있습니다. 11번 그림은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할 때 발생한 C 공간의 왜곡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 나타내거나 시뮬레이션 돌렸다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발생한 매우 큰 질량을 가진 두 놈이 충돌할 때 생기는 파동형처럼 퍼져나가는 게 있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 중력파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중력파. 근데 중력파는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해요. 상호작용을 안 한다 측정하기가 개 힘들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이론을 들여내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실제로 한 10몇 년 전에 중력파가 존재한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관측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인터스텔라 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영화 그런 거 만들 때는 당연히 자문을 받거든요. 감수라고 자문 그 했던 교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실험 설계하는데 되게 아이디어 내는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노벨 물리학상 그 당시에 탔다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중력파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중력파. 위 그림의 현상과 전자기파의 공통점. 중력파와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에요. 공통점. 횡파. 맞습니다. 진행방향과 진동방향의 수직인 건데 중력파도 횡파, 전자기파도 횡파예요. 전파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다. 맞아요. 중력파도 빛의 속도로 전파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하 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전자기파 얘기예요. 중력파는 전하를 띤 놈하고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리얼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정보가 매우 작아 투과성이 매우 높은 대부분 지구를 통과한다. 이건 중력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중력파는 검출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물론 됩니다. 페이지 126쪽 6번까지가 숙제였다고요. 다 불러드릴게요. 1번에 4번이고요. 2번도 4번이네. 3번에 1번이고요. 4번에 5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질문 받을게요. 4번이요. 1번이요. 6번이요. 1번 봅시다. 그림 가는 정지에 있는 버스 천장에 질량이 m, EM의 물체 AB가 매달려 있는 것을 나는 이 버스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동안 버스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0에서 2t까지 보세요. 1번 0에서 2t까지 가속도 방향이 어디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지금 이 버스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0에서 2t 동안은 빨라지죠?
그럼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쪽이다? 오른쪽이에요.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면 이 안에서 받는 관성력 방향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왼쪽. 왼쪽이 되겠죠. 네. 2t에서 3t까지는 가속도 얼마예요? 0. 0이죠. 그럼 관성력 따위 있다 없다? 없어요. 3t에서 5t까지는 4t까지는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예요? 왼쪽. 왼쪽이겠죠.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러면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니까 오른쪽으로 관성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가속도는 처음이 커요? 나중이 커요? 가속도의 크기 A1이 커요? A2가 커요? 나중에 커요. 예, 가속도의 크기는 그래프의 기울기니까 3에서 4t까지가 어떻게 됐다고? 가속도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가자. 기억. 관성력 방향 오른쪽 맞아요? 네. 야, 이 이놈아 여기 다 써놨잖아. 이 개야. 뭐가 내야 이 죽여버릴까 이씨. 기억은 틀리고요. 개빡치게 하네. 다 써놨는데 내 이러고 있네. 니은 시간 t일 때 A, B를 매단 줄이 만들어 기울어진 각도는 동일하다. 네. A하고 B가 뭐가 달라요? 무게요. 아 질량. 질량이 달라요. 근데 얘 따지면 왼쪽으로 뭘 받을 거예요? 관성력 받겠죠. 네. 오른쪽으로 뭘 받아요? 중력 받겠죠. 네. 네. EM짜리는 당연히 다를 거. EM A고 EMC고 똑같나? 저렇게 썼는데도 같은 일 다른 줄 모르나? 같아. 아 같을 수밖에 없잖아. 이 세타 1이고 세타 2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 1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뭐분의 뭐? mg분의 ma고 탄젠트 세타 2는 뭐라고? 2mg분의 2ma잖아. 질량들 지워지잖아. 맞아? 한 게 없잖아 질량하고는. 그래서 니에는 맞죠? 디귿 그만 쳐먹어 새끼야. 시간 t일 때 B에 적용하는 관성력 크기. 야 네. 가속도가 몇 배냐? A1이 A2가 A1보다 2배인 거 같은데. 2배지. 네. 그럼 질량은 A가 B가 2배 더 크지? 네. 그럼 시간 t일 때 B에 적용하는 관성력 그럼 뭐라고 써요? 디귿에서 B에 적용하는 관성력 t일 때 EM 곱하기 A1이야. 맞지? 그 다음에 3.5t일 때 A에 적용하는 A의 질량은 M이거든요. 가속도 A2고 맞아? 맞아요. A. 근데 A2가 A1보다 몇 배 커? 2배. 2배 크지? 그럼 FA하고 FB는 맞네요. 같죠? 지금 맞네요. 답이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아 맞네. 저 새끼는 첩자가 맞아. 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수업의 의지를 팍팍 꺾어주고 있는. 미쳐버리겠네. 4번. 야, 또 그만 쳐 먹어. 알았어요. 안 먹었는데. 먹을 것도 없잖아 이제. 다 먹어서 새끼야. 손톱이 씨. 손톱. 아, 필로. 그만해라. 넌 손톱 안 먹냐? 전 안 먹어요. 응. 안 먹은 지 꽤 오래됐어요. 왜냐 그것까지만 해. 네. 제가 손톱을 학원 강사 한 25년 했는데 25년 넘네. 어찌됐든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손톱을 먹으시는 분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일 심하신 분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첫 번째 마디까지 살이 다 새까매요. 그게 돼요? 어? 그게 돼요? 얘는 손톱은 먹을 게 없어요. 다 먹어서. 근데 손톱을 먹다 보면 요 옆에 살이 살짝 일어나잖아요. 네. 이걸 계속 뜯어요. 그 계속 시끄러.
계속 뜯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마디까지 살 색깔이 까매졌어요. 근데 저 살짝 까맣긴 한데 어떻게 왜 까매지는 거예요? 계속 처먹어서 제 친구 계속 처먹어서. 먼지예요. 뭐. 아니 이거는 계속해서 여기를 상처를 내고 계속해서 먹고 등등등. 그래서 왜 변한지 모르지 정확하게 내가. 근데 이유는 그것뿐이 없어요. 그거는 나 그렇게 1시간 동안에 열심히 와 계속 나와 먹는데 와 씨, 심심할 틈이 없으실 것 같아. 10손가락이 다 그래. 뭐 첫 번째 마디까지가 야 내가 본 최강 그 흑사병 정도까지 하든지 네. 넘버원 아무도 못 따를 정도로 와 반야 새끼야. 손 전체. 와 진짜 내가 본 최강은 걔요. 난 진짜 깜짝 놀라서 손 보고 뭐야 왜 이렇게 까매? 흑사병 뭘 흑사병이야. 근데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 있어가지고 애야 육포요 육포 알고 싶지 않아. 네 4번 넌 병 걸렸냐? 네 얘기 나한테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냐? 아니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나한테 보고를 해 새끼야. 아우 진짜 지겨울 것 같네. 4번 그림은 회전하는 원판 중심과 가장자리에 올려놓은 시계 A, B를 나타낸 것이다. 원판 밖에 정지해 있는 영희가 모았을 때 회전을 시작할 때 A, B 시간은 같았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A는 6시 51분, B는 A와 1분 차이가 있었다. 자, 여러분 일단 알아야 될 게 중력이 커지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아까 배웠잖아요. 블랙홀 근처로 가게 되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왜? 블랙홀에 작용하는 중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중력이 크면 시간이 빨리 간다, 느리게 간다, 느리게 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 원판을 돌리면 그 원판 안에 있는 시계는 가속도 운동하는 공간 안에 있으니까 관성력을 받을 거예요. 관성력에 의한 효과랑 중력에 의한 효과는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관성력이 크게 작용할수록 시간이 중력과 마찬가지로 느리게 갈 거라고. 원 운동하는 놈의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시기 A는 R분의 V 제곱이고요. 오메가 제곱 R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A하고 B가 V가 같아요? 오메가가 같아요? 오메가가 같죠? 네. 너는 대답하는 타이밍이 참 미묘해. 네. 내가 생각할 땐 1도 생각 없이 얘기한 거야. 왜? 이유 얘기해봐. 네. 저봐. 인도 생각하잖아. 그리고 모르겠다고 씨발. 너는 왜 항상 똑같냐? 그리고 그 연필은 치우지? 응. 그리고 연필은 왜 그만한 걸 써? 네. 아껴 쓰는 거야? 내가 밟아줄게, 버릴게. 엄마한테 얘기해. 새로운 연필을 줄까? 아니 갖다 버려 새끼야. 큰 거 쓰고 샤프를 쓰고 언제까지 연필 써? 지가 천재인 줄 알아. 씨. 연필은 왜 써? 샤프 써 그냥. 부모님이 샤프 쓰지 말라고 하시고. 왜? 모르겠어요. 연필을 쓰래? 그냥 연필 쓰라고 하시는데요. 나 몰라 언제적 얘기야? 언제적 얘기야? 네. 그 이후로 그냥 그게 언제냐고. 저를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어렸을 때 아니야? 네. 이런 미치. 평생 연필 써? 아니야. 수능 볼 때도 연필 써 이 새끼야. 그 얘기잖아. 너는 엄마가 하랬으니까 수능 볼 때도 연필 쓰라고 볼만 하겠다. 저 연필집 갖고 올게요. 와 쉣. 연필 깎기 들고 하나. 네, 수능 볼 야 연필 깎기 들고 이거 돌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애들 개빡치지 않을까? 그렇잖아. 때 수능 볼때 샤프 주잖아요 그거 가져도 돼요 가지라고 주는 거잖아. 그걸 걷어가겠냐 이 미친놈아? 아까워서 내년에 또 쓸 거야. 뭔 개소리야.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판이
한 바퀴 돌면 A가 한 바퀴 돌면 B도 한 바퀴 돌겠죠? 얘가 일정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반지름하고 비례하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누가 커요?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큰거 같은데. B가 크죠? 네. B가 갖는 관성력이 크니까 B의 시간이 느리게 갈 거라고요. 그래서 B의 시간은 6시 50분이 되겠죠? 네. 자, 여기가 봤을 때 B의 속력이 A 속력보다 빠르다. 아, 맞잖아. 바깥쪽에 있으니까. 원판 중심에서 보면 A가 6시 51분일 때 B는 6시 50분이다. 맞죠? 관성력에 의해서도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 맞잖아요. 중력이 크면 시간이 느리게 가. 마찬가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관성력에 의해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거 표현한 겁니다. 답이 그래서 5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분이 느리게 가려면 이렇게 개빨라야 뭐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이 실험을 해가지고요. 시간이 1분 느리게 하려면 얘냐. 이렇게 빨리 눌러야 돼요. 네가 해봐. 그리고 빠른 게 아니고 가속도가 커야 된다니까. 아 그럼 인간의 힘으로. 얘야. 네. 빠른 거하고 가속도가 큰 거하고 다른 거라고 기껏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가속도가 계속 빨라져야 되는 거 같아요. 아니 잠깐 동안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6번. 그림은 블랙홀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을 2,000평면으로 비교해 나타낸 것이다. 중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시공간이 왜곡되는 게 커진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가자. A에서의 시간이 B에서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A가 더 가까워, B가 더 가까워. 블랙홀로. B로. B가 더 가까우니까 B가 중력이 더 크겠죠? 네. 중력이 클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니까. 기억 틀렸네. 니은 사건 지평면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얘기했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 사건 지평면을 지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에서 방출되는 X선을 관측할 수 있다 그랬어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에서 사건 지평면을 지났죠? 네. 지났으면 빛도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 못 못 빠져나와. 빠져나와. 지나기 전에 빠져나온 X선을 보는 거지. 사건의 지평면을 지났으면 X선 빛의 속도로도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나면 나오는 게 없어요. 지나기 전에 있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 2번. 7번, 8번 해볼게요. 네. 그림은 질량이 큰 별 두 개가 공통의 질량 중심주의를 빠르게 공존하는 쌍성의 모습을 나타낸 상상도이다. 정밀한 관측에 의하면 쌍성을 이루는 두 별의 공전 주기가 변한다고 한다. 공전 주기가 변한다는 얘기는 뭔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곧 중력파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중력파. 질량이 줄어들면서 중력파가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별의 공전 주기가 변하는 것은 두 별이 중력파를 방출하는 것을 해석했다. 맞고요. 두 별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감소한다. 맞아요. 얘네들이 에너지를 이뤄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별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감소한다가 맞는 거고요. 두 별의 공전 주기는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 하세요. 답 3번. 요게 8번 문제가 중력파 측정 실험 장치예요. 2015년에 측정된 중력파는 13억 광년 떨어진 태양의 36배, 29배 질량을 가진 두 블랙홀이 충돌하여 태양의 62배 질량을 가진 36, 29 더하면 얼마야? 65예요. 근데 62래잖아. 네. 질량이 줄어들었죠? 네. 줄어든 질량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공간으로 뻗어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가자. 중력파에 의해 빛의 파장이 변하여 간선문을 일으킨다. 이건 아니고요. 중력파가 시공간을 왜곡해서 거리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거리 차이 때문에 간선 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틀렸어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 거 맞아요. 질량이 65배가 되든 62배가 됐죠? 네.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 거 맞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예측된 게 아니라 일반 상대론에 의해서 예측된 현상입니다. 답이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시작할게요.